안녕하십니까, 딸기 케이크입니다. 오늘 준비한 자동차는 다이하츠의 코펜 2세대 모델입니다. 코펜 2세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모델이 나왔어요. 로브란 모델이 있고요, 그리고 요건 세로라는 모델이에요. 거기에 엑스플레이란 모델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세 가지 모델 뒤에 S자가 달라붙는 게 있어요. 왜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S가 이렇게 달라붙으면 좀 더 스포티하고 뭐 성능이 올라가고 이러는데, 얘들은 성능은 똑같고 몇 가지 옵션이 달라져요. 휠에 뭐 BBS 휠이 들어간다든가, 스티어링 휠이 모모 걸로 바뀐다든가, 패들 시프트가 달라붙어 있다든가, 뭐 그 정도의 이제 차이들이 있더라고요. 이 모델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성능이 똑같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인상 깊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차의 완성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한번 하나의 모델을 가지고 이렇게 집중해 가지고 딱 완성을 해놓고, 외향적인 것들, 모델이 마음에 들면 이걸 선택하세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거기다 더 재밌는 거는 그 모델들 중에 선택할 게 없다 그러면 껍데기를 바꿔버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문을 열어보면요, 여기에 이 육각 나사가 크게 박혀 있어요. 이것들이 다 풀면 이 패널들이 다 떨어져 나와요. 그리고 애프터마켓용으로 나온 패널을 갖다가 붙이게 되는 거예요. 이 커버가 FRP로 만들어졌는데 상당히 가볍고, 그런 게 와서 달라붙으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앞쪽에 헤드램프는 LED로 만든 게 달라붙어 있어요. 지금도 헤드램프를 켜놨는데 굉장히 시야가 잘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 저 립을 애프터마켓용 부품을 가지고 붙였어요. 저거 좀 특이하죠? 그리고 타이어가 16인치 휠을 사용을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뭐 티코에 들어가는 것보다 한 1cm 정도 폭이 좁아요. 굉장히 특수한 타이어라서 아무 데서나 구입하실 수는 없고, 요걸 수입하는 회사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주문을 해서 구입을 하셔야 되는 거고, 이게 일본 내 모델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준하고 안 맞는 부품들이 몇 가지가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와이퍼도 인터넷을 보니까 두 개가 사이즈가 다르대요. 그래서 우리나라 경차 거 똑같은 거 그냥 두 개 끼워도 잘 닦인다, 그런 말씀들 하시고요. 사이드 미러, 이 사이드 미러가 타보니까 보기엔 좋은데 운전할 때 조금 시야가 좁은 감이 있고요. 이거 좀 보조 미러라든가 좀 볼록한 걸로 좀 바꿔줘야 될 필요가 있더라고요. 도어 괜찮고, 그리고 연료 주입구 있고, 트렁크가 경차가 아니에요. 차의 절반이 트렁크예요. 저 이거 트렁크 열어보고 되게 깜짝 놀랐어요. 뭐 이렇게 넓은 트렁크가 다 있나 싶을 정도로 트렁크가 넓습니다. 그리고 뒤에 테일 램프도 LED고요. 그리고 트윈 머플러는 이제 원래 트윈인데, 이 뒤에 머플러를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살짝 튜닝을 좀 했어요.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워낙 작은 차다 보니까 어떤 외형적인 특징에 대해서 설명드릴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외형을 바꿀 수 있다는 게 너무 특이한 것 같아요. 그 점이 요 코펜 2세대 외형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엔진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이 차는 재밌는 게, 본닛을 열려면 이 다시방, 일본 차니까 다시방이라고 불러야지. 이 안에 레버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열면 앞이 열려요. 자, 이렇게 해서 당겨 놓고 앞으로 가서 엔진을 한번 구경을 해봅시다. 되게 재밌는 게 모든 게 다 보여요. 뭐 엔진 커버가 있다든가, 아니면 뭘 감추기 위해서 노력한 게 아니고, 워낙에 작은 공간에 이것들을 막 구겨 넣다 보니까 더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고치기라도 하는 거죠. 이걸 숨기면 수리할 때 되게 애먹을 것 같아요. 자, 이 차는 안에 오너께서 몇 가지의 튜닝 부품을 집어넣었어요. 저 오픈형 에어 필터라든가 터보 부스트 같은 거 달려 있고요. 그리고 이거 블로우백 밸브 같은 거, 이런 것도 이제 그 움직이게 되면 여기서 푸식푸식 소리 나라고 달아놓은 그런 것들이고요. 그리고 재밌는 게, 새 차를 갖고 들어왔는데 배터리가 국산이 박혀 있어요. 아마 수입할 때 일본계가 달려있으면 그 배터리 인증을 받아야 되니까 그걸 빼버리고 국산을 넣은 것 같아요. 이 엔진 같은 경우에는 3기통 싱글 터보가 들어가 있어요. 64마력이고요. 토크가 9.4예요. 야, 엔진 크기가 작다 보니까 어떤 숫자적인 면들이 좀 낮은 편인데, 차체가 가볍고 작다 보니까 그것이 차를 즐기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된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런 거 있고요. 뭐 또 다른 특징이 있으려나요? 일단
엔진 앞에 붙어 있고요. 앞바퀴 구동하는 방식입니다. FF죠. 뭐 그 정도면은 엔진룸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 대부분 말씀드렸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우 뜨거. 나 죽어. 실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게 탈 때 경차다 보니까 탑이 이렇게 올라와 있으면 들어갈 때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타면서 고개를 이렇게 숙여가지고 이렇게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탑이 벗겨지니까 굉장히 편해져요. 로드스터라는 자동차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탑을 벗겼을 때의 개방감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거예요. 예전에 뭐 BMW Z3, Z4, G4 그런 애들 보면은 탑을 벗기거나 씌우거나 이 앞으로 보이는 게 거의 비슷했어요. 이것들이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거랑 이 위에는 잘 안 보였어요. 그 탑을 벗기면 그냥 공기가 통하는 그 느낌이 달라지는 거죠. 어떤 개방감이라든가 시야에 영향이 있지 않았었는데 얘는 탑을 벗겼을 때 그 개방감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탑을 씌우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앉은 김에 에어컨을 좀 더워서 죽을 것 같아요. 자, 설명을 마저 계속 가볼게요. 운전석에 앉으면 스티어링 휠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건 S 모델이 아니거든요. 일반 세로다 보니까 스티어링 휠이 조금 크다는 느낌이 들어요. 차에 비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도어를 열어놨는데 도어를 딱 닫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이 문 사이가 지금 내 손가락 손가락 5개 들어가면 꽉 낄 정도로 이게 좁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팔을 구부리면 이 팔꿈치가 벽에 닿을 만큼 작아요. 이건 경차라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은데 아쉬운 거는 스티어링 휠이 조금 더 작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자,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이건 일본 차니까 이쪽부터 가볼게요. 이 에어벤트들 보이시죠? 이게 있는데 전 모델 같은 경우에는 요 위에 게 없었대요. 그래서 요것만 있어서 이쪽에 사이드미러, 우측 사이드미러의 성에를 없애주기 위한 에어벤트가 없었는데 요거 생겼다고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측이 깜빡이에요. 이게 깜빡입니다. 그리고 좌측은 와이퍼예요. 우리는 좌측이 깜빡이고 우측이 와이퍼죠. 그래서 운전할 때 이거 항상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와이퍼부터 돌리더라고요. 좌회전 하겠다고. 그런 거 있어요. 자, 그 이외에 뭐 나머지 것들은 대략 우리가 아는 차들이랑 비슷해요. 좌측에 RPM 메타 있고요. RPM 메타는 7500 RPM부터 레드존이에요. 그리고 밑에 이제 적상거리계, 그리고 지금 기어가 어떤 모드에 들어가 있나를 보여주고요. 가운데 속도계, 그리고 대부분 어떤 정보들을 보여주는 이 램프들이 점등이 되죠. 우측에 연료 게이지, 야 아직도 풀이에요. 저거 보면 되게 뿌듯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저기 일본어로 뭐라고 써 있는데 저거 뭐라고 써 있는지 아는 분들이 좀 답변 좀 남겨주세요. 저 일본어 못합니다. 자, 그리고 에어백이 들어있는 이런 것들, 그리고 오디오 조절하는 것들, 뭐 그런 거 달려 있습니다. 가운데 국내에서 장착한 내비게이션이 굉장히 크게 달려 있죠. 이거 괜찮고요. 그리고 센터 에어벤트가 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맥라렌을 타면서 이거 누구한테 쏴야 되냐 이 말씀 드렸잖아요. 뚜껑을 덮잖아요. 그냥 이 안이 좁다 보니까 안이 바로 냉장고가 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이거 사람한테 쏘면은 얼어 죽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놔두는 거 괜찮고요. 여기 이제 엔진 시동 거는 버튼이 있고 비상등 버튼, 요 위치가 딱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앉아있어, 제가 되게 짜리몽땅하잖아요. 팔도 짧고. 근데 이게 닿아요. 이런 것들이 저같이 짧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단히 잘 세팅이 돼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밑으로 이제 그 에어컨 조절하는 장치가 이렇게 붙어 있고요. 그리고 이 오토, 그리고는 기어봉이죠. 이 기어봉이 우리나라 일반 오토매틱 승용차의 한 절반 사이즈예요. 진짜 미니예요. 그래서 이거 볼 때 되게 귀여웠어요. 브레이크를 밟고, 다행히 브레이크하고 엑셀레이터의 위치는 반대가 아닙니다. 반대였으면 저는 아마 발을 이렇게 X자로 꼬고 운전했을 것 같아요. 자, 이거 P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D까지 가고요. 기어봉을 플러스 마이너스 쪽으로 이쪽으로 옮기면 이제 S 모드에 들어가면서 스포츠한 주행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되게 귀엽네. 자, 그리고 뭐 별거 없는 것 같고요. 이 사이드 브레이크 여기 달려 있고요. 뭐 수납 공간 같은 것들 적절히 배치가 되어 있어요.
컵홀더도 달려있어요. 전 모델 컵홀더 없었다는 글을 제가 봐가지고 이거 한번 꼭 언급해 드리고 싶었고요. 뭐랄까, 구성 자체가 되게 재밌는 게 차가 엄청나게 작아요. 티코보다 조금 작아요. 티코만 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손 딱 뻗치면 이 조수석 도어까지 손이 아주 그냥 팍팍 타는 거 보면은 딱 티코만 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좁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배치가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 이 절대적인 사이즈의 한계를 벗어날 수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혼자 딱 앉아서 보면은 넉넉하네라는 느낌이 들도록 이 안을 배치를 해놓은 면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보면은 아무래도 자기네 규격에 맞춰가지고 이러한 사이즈의 자동차들을 많이 만들다 보니까 이거 꾸미는 실력이 그냥 맥시멈에 도달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는 이 차의 백미죠. 탑이에요. 하드탑 컨버러블. 탑을 한번 씌워볼게요. 스위치를 꾹 누르고 있으면 좀 이따 이제 반응이 오죠. 그렇죠. 이렇게 시작되기 가는 거예요. 와, 달릴 때는 60km까지 탑이 열려요. 근데 닫을 때는 거의 정지를 해야 되더라고요. 시간도 그렇게 많이 걸리는 것 같지가 않아요. 자, 이번 열어야 되고, 열려라 탑. 좋아요. 부장하게 열리잖아요. 사실 이 차의 백미이자 반 이상 대부분의 특징은 이 하드탑에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쪽에 보시게 되면은 요 두 군데 락 장치가 있어요. 탑이 올라와서 딱 덮이면 여기 락을 걸어주고, 그리고 열 때도 락을 풀고 버튼을 당기셔야 돼요. 이 차를 구입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 유일무이한 경차 자동 하드 탑 때문에 구입하실 거예요. 최근에 나온 S660이 이 탑이 열리잖아요. 근데 그건 탑이 열리는 게 아니고 타르가 스타일이어 가지고 여기 이렇게 이게 프레임이 남아 있고 이걸 떼어내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열리고 닫히는 차는 코펜이 유일한 거예요. 거기에 이렇게 탑을 닫았을 때 어떤 기밀성이라든가 밀폐, 이게 상당히 뛰어난 것 같아요. 야, 이 말 끝나고 나면 금방 닫힐 줄 알았어요. 자, 가봅시다. 운전석에 앉았어요. 와, 이 코펜 2세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독특한 자동차라는 생각이 드는 게 너무너무 딱딱해요. 이 작은 차가. 저는 경차라는 걸 이렇게 타보고 항상 그 뭐랄까, 그 출렁출렁거리는 그런 느낌들 있잖아요. 작기 때문에 오는 서스펜션도 작고 차대도 약하고 뭐 그런 느낌들이 있었는데 얘 무지막지하게 딱딱해요. 자비가 없네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D프레임이라는 걸 여기서 갖다 끼웠어요. 그래서 프레임을 D프레임이라고 뭐 밑에 X자로 뭐 돼 있고 막 이렇게 굉장히 자랑을 하더라고요. 근데 얘가 하드탑 컨버러블을 버틸 만큼 단단하다는 건 느껴져요. 그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코일 스프링 들어가 있죠. 그건 기본이니까. 거기다가 쇼업 슈버를 빌스테인을 꽂아놨어요. 노란색. 저 빌스테인 그러면은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쇼업 슈버 빌스테인이다, 그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여지없이 여기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은 이걸 타면서도 그걸 느끼실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엔진 660cc에다가 64마력 9.4 토크. 숫자만 보면 이게 굉장히 초라한 그런 숫자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3기통 싱글 터보인데 7500rpm부터 레드존이에요. 자, 이렇게 가는 김에 지금 일반 드라이빙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쪽으로 딱 당기면 S가 딱 들어갔어요. 그리고 꾹 하고 밟으면 이제 5000, 6000, 7000, 지금 속도가 60km예요. 7500rpm인데 뭐랄까, 저 깜빡이 낀다는 게 또 와이퍼 켰어요. 이거 거꾸로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헷갈리네요. 와, 이 고 RPM을 쫙 하고 끌어올리는 그 느낌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0km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뭐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막 밟아도 속도 위반을 안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더 재밌는 건 이거는 S 모델이 아니잖아요. S가 들어간 뭐 세로 S 같은 경우는 여기 이렇게 큰 패드 시프트가 붙어 있더라고요. 근데 얘는 여기 손가락에 대보잖아요. 스위치가 하나씩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패드 시프트 기능을 해요. 여기 큰 손잡이만 없다 뿐이지 실상 얘한테도 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딱 누르면 M 딱 바뀌면서요 2단에서 7000rpm 그리고 3단 6000 야 3단에서 7000 정도 들어가니까 80km 뭐 그 정도 나와버리네요. 그러니까 뭐 하잖아요. 그냥 되게 재밌어요. 그게 너무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재밌는 기능들은 싸그리 다 모아놨다는 거죠. 슈퍼카적인 그런 느낌들 있잖아요. 이 단단함이라든가 RPM을 많이 쓰는 거라든가 이 차는 또 배기를 해놔가지고 저 뒤에서 그 붕붕붕붕 거리는 저음이 좀 느껴져요. 그런 것도 있고요. 나가는 느낌은 어쨌든 엔진이 자꾸 마력이 낮으니까 최고속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낮아요. 거기다가 140km의 리밋이 걸려 있어요. 퓨얼 컷이 돼버려요. 그냥 저 연료가 끊긴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최고속이나 뭐 이런 것들 140km 참 좋네요. 이제 법이 바뀌어가지고 고속도로에서 최고속을 40km 이상 초과를 하면 벌점을 30점을 먹죠. 근데 얘는 끝까지 밟아도 140이니까 최고속을 30km 오버하니까 무슨 짓을 해도 벌점 30점만 안 먹을 수 있겠군요. 과속은 하지 말아야죠. 과속 얘기하니까 뭐가 좀 이렇게 찔리네. 자, 그런 점들, 그러니까 슈퍼카적인 느낌을 갖고 있으면서도 자체적으로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그런 면들이 되게 마음에 드네요. 자, 그리고 이렇게 달리면서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죠. 지금 속도가 50은 조금 뭔가 불안불안하죠. 그러니까 조금 속도를 줄이고 40에서 이제 뚜껑을 열어보는 겁니다. 가면서도 뚜껑이 열려요. 위험했다. 가면서도 뚜껑이 안 열리는데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악을 걸어 놨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가면서 뚜껑을 이렇게 쭉 열었을 때 소리가 나면서 뚜껑이 열리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케이. 뚜껑 여니까 살 것 같아요. 이 도로에 나와서 뚜껑이 열리면 이 개방감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좋아져요. 거의 뚜껑 닫고 있을 때에 비해 가지고 2배가 아니고 한 3배 정도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거 참 좋네요. 야, 뒤에서 탐 여니까 무웅하면서 저음 소리가 들려요. 아마 제가 이제 목에 걸고 있는 마이크로 이 뒤에서 나는 소리들이 이제 들리실 것 같아요. 그런 느낌 드네요. 근데 아까 이제 이거 설명드릴 때 여기 걸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는 운전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계속 이게 좀 거슬리는 점들이 있고요. 윈드 디플렉터가 제 기능을 못하는 걸까요? 제 머리가 점점 산발이 되고 있죠. 자, 이거 창문을 좀 올려가지고 막아봅시다. 이쪽 막고 반대쪽 창문도 막고 막았어요. 막으니까 조금 나은데 제 키가 상당히 작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이 위로 부는 바람이 여기에 정수리에 느껴져요. 이것도 참 묘하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이런 점들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도로를 다니면 다른 차들이 눈에 띄어서 그런가? 얘 구경하려고 은근히 양보도 많이 해주고요. 도로 위에서 무시를 당한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 더 적은 것 같아요. 애가 툭 치면 죽을 것 같아가지고 사람들이 봐주는 건가요? 자, 사이드미러 뭐 그렇게 잘 안 보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못 몰고 다닐 정도의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오케이. 차를 운전하면서 느껴지는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단점이라고 말하기도 좀 뭐하죠. 이게 뭐 사이드미러가 작아가지고 이 사각 뭐 이런 것들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그냥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움직이고 가면서 보면 다 보여요. 그리고 자동차가 우핸들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도 그렇게 단점이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뭐냐면은 앞바퀴 굴림이라는 거예요. 단점이라기보다는 이게 뒷바퀴 굴림이었으면은 얼마나 재밌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막
코너 같은 거 막 틀잖아요. 그럼 바퀴 밑에서 뭐가 싹싹 미끄러지면서 그 스케이트 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데, 앞바퀴 글림이라서 나오는 그 특징들, 그거를 어떻게 해결하기가 살짝 아쉬운 면들이 있어요. 근데 단점이라기보다는 뭐 특성이라고 봐야죠. 그런 면들이 있겠네요. 쉽지는 않아요, 확실히. 자, 이제 정리를 좀 해볼까요? 앞쪽부터 엔진은 660cc죠. 64마력이고요. 9.4 토크예요. 3기통 싱글 터보가 들어가 있고요. 레드존은 7500rpm부터 시작을 해요. 미친 듯이 밟아도 국내 속도를 위반하지 않는 수준으로 달릴 수 있으면서, 그러면서 그 느낌이 너무 재밌어요. 그 고RPM을 요 작은 터보가 구현해 준다는 너무 재밌는 그런 느낌을 주고요. 거기에 외장 파츠들 원하신다면 이걸 다른 모양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개성도 가지고 있고요. 완벽한 하드탑 컨버러블, 유일하죠. 경차 중에서는 얘가 유일해요. 연비도 굉장히 훌륭하고, 저는 차를 볼 때 안전에 관한 사항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차를 타고 재밌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고 났을 때 그래도 최대한 안전을 보장받아야 되잖아요. 이 녀석 같은 경우에 일본에서 테스트를 하는데 55km로 정면으로 충돌을 해요. 그리고 측면, 후면 그것도 다 55km로 테스트를 하더라고요. 정면 충돌을 했는데 뭐 그렇게 많이 안 들어와요. 워낙에 프레임이 단단하니까 그런 것도 있을 테고, 이 사람들이 그런 거에 특화가 돼 있잖아요. 그리고 모서리 첩 박는 거 있잖아요. 64km로 절반만 빵 하고 박았는데 괜찮더라고요. 의외로 꼭 그 벤츠의 스마트 보는 것 같았어요. 그런 느낌도 나고요. 타도 안전상에는 크게 무리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우핸들이 조금 이제 걱정이 됐었는데, 뭐 한 5분 하니까 적응이 돼요. 이게 폭이 작다 보니까 우핸들이라고 해서 그렇게까지 어렵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아요. 그런 면들이 있고요. 좌우가 바뀐 것도 금방 적응을 하실 것 같고, 이게 좌핸들 차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1300cc다 보니까 어떤 느낌일지 그것도 사실은 궁금하긴 해요. 그런 거 있고요. 거기에 실용적인 면으로 봤을 때 솔직히 좁습니다. 하지만 탔을 때 어떤 느낌 같은 것들이 깝깝하진 않고, 거기에 탑을 이렇게 올려놓게 되면은 뒤쪽에 이 트렁크 공간이 어마어마하게 커가지고 이 작은 차에 비해 가지고 굉장히 커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 마트 같은 데 가가지고 장 보고 오실 때도 어지간한 양은 다 뒤에다 넣고 오실 수 있을 정도로 트렁크가 커요. 이거 광고에 보잖아요. 골프백을 대각선으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사진을 찍어놨더라고요. 저 그게 들어갈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었어요. 그런 거죠. 가격은 이게 한 3,4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거기에 뭐 다른 제반 비용도 조금 더 들어가고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돈이면 그랜저를 사는 게 낫지 않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도 그 말씀이 이해가 되고 동의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로 매력이라는 거죠. 모두가 같은 차를 타고 다닐 때 나는 이게 좋아 그러면 이거 사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정말 재밌는 날이었어요. 이렇게 팍팍 밟고 다녔는데 속도 위반을 안 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즐거웠고요. 거기에 이 밑에서 올라오는 이 딱딱한 느낌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이 작은 차가 슈퍼카를 줄여놓은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게 상당히 재밌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필승! Shinobi yoru, tsukikage no